해옥이 병원 응급실에서 달려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딸 서연은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요. 잠시만요, 의사 선생님. 제 딸이 깨어나면 꼭 전해주세요. 해옥은 의사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서연은 잠시 의식을 되찾았어요. 의사는 약속대로 쪽지를 보여주었고 서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속리산, 법주사, 비. 그리고 내 딸은 영원히 눈을 감았어요. 딸이 떠나고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머님, 출발할 준비 되셨어요? 장민준이 현관에 들어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등산화 한 켤레가 들려 있었어요. 서연이가 신던 건데 어머님 사이즈에 맞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김혜옥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3개월 전 딸을 잃은 후 민주는 더욱 다정한 사위가 되어 자주 찾아왔어요. 오늘은 그가 제안한 속리산 법주사 나들이 날이었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을지. 차에 오르며 해옥은 딸 서연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어요. 속리산, 법주사, 비. 그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 해옥은 의심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사위와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이 벚꽃 절정이래요. 서연이도 벚꽃 정말 좋아했잖아요. 민준의 말에 해옥은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왜 하필 서연의 마지막 메시지가 속리산이었을까? 무언가 중요한 것이 그곳에 있는 걸까? 속리산으로 향하는 2시간 동안 해옥은 민준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그의 모습 속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찾으려 했지만 완벽했어요. 아, 잊을 뻔했네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산에 가면 피로해지실 텐데 제가 특별히 준비한 영양제예요. 민준이 건넨 작은 알약을 보며 해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 받아들고 가방에 넣었어요. 나중에 먹을게. 지금은 괜찮아. 법주사에 도착하자 봄 기운이 완연한 절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준과 함께 천천히 돌계단을 오르며 해옥은 주변을 살폈어요. 서연이 마지막 메시지로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웅전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말했어요. 어머님, 저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시겠어요? 민준이 멀어지자마자 백발의 노승이 조용히 해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무거웠어요. 당신이 김서연의 어머니군요. 해옥은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를 따라가지 마세요. 노승은 작은 종이를 건네고 사라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친 해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를 조심하세요. 해옥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어요. 해옥은 쪽지를 재빨리 가방에 넣고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더 가까이에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거죠. 어머님, 기다리셨어요? 돌아온 민준에게 해옥은 이전보다 더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니, 괜찮아. 여기 경치가 참 좋구나. 그럼 이제 절 구경하고 점심 먹으러 갈까요? 근처에 서연이가 좋아했던 산채 비빔밥 집이 있어요. 그래, 좋지. 민준의 팔짱을 살며시 끼며 해옥은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무슨 비밀을 발견했던 거지? 내가 정말 서연이를 해쳤다면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 거야. 그날부터 김혜옥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사위에게 의지하는 노모의 모습을, 속으로는 딸의 죽음에 담긴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출근한 후 해옥은 서연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남긴 단서를 찾기 위해 책장, 서랍,
옷장의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그러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법률 용어와 메모였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 해옥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최영우 장민준, 3번의 결혼, 3번의 사고사. 믹슨 생명과학 확인 필요. 해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서연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려주는 첫 번째 단서였어요. 그녀는 즉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최영우 믹슨 생명과학.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5년 전 기사였습니다. 믹슨 생명과학연구원 최영우, 약혼자 의문사 후 회사 사직. 해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서연의 대학 동기이자 조카 윤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도움이 필요해. 우리 서연이. 나는 그 아이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그녀에게 해옥의 전화는 뜻밖이었어요. 지영아, 혹시 서연이가 마지막에 어떤 사건을 맡고 있었는지 아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서연이가 죽기 2주 전에 저한테 법률 자문을 구하긴 했어요. 근데 이건 전화로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한적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만난 지영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서연이가 민준 씨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법무법인에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대요. 민준 씨가 이전에 다른 이름으로 살았던 흔적을. 지영은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제게 맡긴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엄마에게 전해달라고. 해옥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 안에는 서로 다른 세 남자의 신분증 사본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두 민준과 닮아 있었죠. 이 사람들이 모두 결혼 후 1년 이내에 아내를 잃었어요. 모두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였고 모두 고액의 보험금을 받았죠.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법무법인에서 우연히 이 자료들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맡은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옛날 서류처를 뒤지다가 찾은 거죠. 그 3건의 소송은 모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생긴 소송들이었어요. 지영은 서류를 하나씩 펼치며 쉽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모. 첫 번째는 2015년 최영우라는 사람이 아내 심장마비 후 5억 보험금을 청구한 건이에요. 두 번째는 2018년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역시 아내 심장마비로 7억을 청구한 거고요. 마지막은 2021년 이강민이란 사람이 아내 심장마비로 10억을 청구한 거예요. 해옥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서연이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3건의 소송에서 각각 제출된 사진들을 보세요. 지영이 사진들을 나란히 놓자 해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머리 모양과 안경은 달랐지만 눈과 코, 입의 생김새가 너무나 비슷했어요. 서연이 말로는 이 3사람이 모두 민준 씨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이름으로 결혼하고 각각 다른 보험회사에 고액의 생명보험을 들고 1년 이내에 아내를 잃고 보험금을 타내는 그런 패턴이요. 지영은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모. 이 3사건 모두 처음에는 보험회사가 의심스러운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 중에 부검 결과가 자연사로 결론나면서 결국 보험금을 다 지급했대요. 해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매만졌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장의 내용이 생각났어요. 최영우 장민준? 그럼 우리 서연이도.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 서연이가 민준 씨의 정체를 알아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걸 민준 씨가 눈치챘을 수도 있고요. 서연이도 결혼 1년 만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잖아요. 해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설마 사랑스러운 딸이 그런 악마의 계획에 희생되었단 말인가요? 이모, 이 세 사람 모두 의학이나 약학 분야 종사자였다는 것도 중요해요. 최영호는 제약회사 연구원, 박태주는 약학대학 강사, 이강민은 병원 약재부 직원이었어요. 다 약물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해옥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끼고 의지했던 사위가 알고 보니 이런 끔찍한 살인마였단 말인가요? 지영아, 이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될까? 지영이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이건 확실한 증거가 아니에요. 셋이 같은 사람이란 걸 증명할 법의학적 증거도 없고 사진만으로는 부족해요. 게다가 이미 모두 자연사로 결론난 사건들이고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해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딸이 남긴 메시지, 법주사의 쪽지, 그리고 이 모든 의심스러운 패턴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지영이 해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이모가 민준 씨의 집에 가신다고 했죠? 거기서 뭔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절대 위험한 짓은 하지 마세요. 민준 씨가 정말 우리가 의심하는 그 사람이라면 너무 위험해요. 이모 서연이가 이걸 조사하다가 민준 씨에게 들킨 게 아닐까 싶어요. 법무법인에서 이 자료들을 찾아보는 걸 누군가 목격했을 수도 있고.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니? 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부족해요. 이건 다 정황일 뿐이고 신분증도 확실히 위조된 건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서연이도 확신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더 모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해옥은 서류를 차분히 살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제약회사나 생명과학 분야에서 일했어. 민준이 지금 금융 컨설턴트라고 했지만 그의 진짜 전문 분야는 약물일 수도 있어. 집으로 돌아온 해옥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약병을 발견했어요. 민준이 두고 간 영양제였습니다. 쪽지가 함께 있었어요. 어머님 매일 한 알씩 드세요. 건강해지실 거예요. 민준 드림. 해옥은 약병을 들어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름 모를 하얀 알약들. 이것이 서연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요? 다음 날 해옥은 지영이 소개해준 대학 친구를 만났습니다. 서울대 약학과 교수인 그는 영양제를 분석해 주기로 했어요. 결과는 이틀 후에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왜 이걸 분석해보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 딸이 이걸 먹고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민준이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효과가 있으신가요? 해옥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럼 덕분에 기운이 나는 것 같아. 고마워. 다행이네요. 아, 그런데 어머님. 생각해보니 서연이가 남긴 유품들을 아직 다 정리 못했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제 집에 와서 같이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해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함정일까요? 그렇다 해도 서연이 발견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가야만 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토요일에 갈게. 민준이 떠난 후 해옥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약학과 교수였어요. 김 선생님, 긴급히 연락드립니다. 그 영양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독성이 확인됐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마비 증상과 유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토요일 아침, 김혜옥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민준의 집을 방문하는 날, 그녀의 가방 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지영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음식이나 음료는 드시지 마세요. 특히 민준 씨가 직접 챙겨주는 것은요. 정오가 되자
민준이 약속대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서연이 물건들 정리하고 점심도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해옥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숨기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맙구나.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민준의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서연과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해옥은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어머님, 서연이 물건들은 이쪽 서재에 있어요. 천천히 살펴보세요. 전 점심 준비할게요. 민준이 부엌으로 향하자 해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의 옷가지와 책들, 소소한 물건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해옥의 눈은 서재 구석에 있는 캐비닛으로 향했습니다. 단서는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캐비닛 서랍을 열어보니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을까? 해옥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 작은 화분 밑에서 열쇠를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각종 약품병들과 분말이 담긴 작은 유리병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 병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전문 의약품 이름이었고 몇몇은 화학식으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서랍 안쪽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서연 4개월 차. 용량 0.5mg으로 증량. 심장 박동 불규칙해지기 시작. 6개월 내 효과 예상. 해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독살 계획표였을까요? 그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수첩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어머님, 점심 거의 다 됐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에 해옥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둘러 수첩을 제자리에 두고 서랍을 닫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서연이 물건들을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 해옥은 침착함을 되찾으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책장을 살폈어요. 그곳에서 장민준 박사라고 적힌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표기된 명함이었어요. 거실로 나오자 민준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이 보였습니다.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까지. 어머님, 서연이가 좋아했던 요리예요. 함께 먹어요. 해옥은 미소 지었지만 지영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민준아, 미안한데 오늘 아침에 위가 좀 안 좋아서. 음식은 조금만 먹을게.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곧 다정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럼 약이라도 드릴까요? 제가 특별한 소화제가 있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음식을 조금만 먹으면 돼. 해옥은 음식을 포크로 조금씩 뒤적이면서 민준을 관찰했어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지만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와인은 어떠세요? 서연이도 좋아했던 거예요. 민준이 와인 잔을 건넸지만 해옥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미안해, 오늘은 술이 당기지 않네. 민준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특별히 준비한 디저트는 어떨까요? 서연이가 정말 좋아했던 건데. 그때 해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리 약속한 지영의 전화였어요. 미안해, 잠깐만. 해옥은 전화를 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모,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해요. 지영의 연기에 맞춰 해옥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내 집에 도둑이? 알겠어, 지금 가볼게. 해옥은 민준을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한데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 나중에 다시 와서 물건들 볼게.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지영이가 근처에 있다고 하니 태워다 준대. 너무 걱정하지 마. 해옥은 서둘러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온 후에야 해옥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영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모,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해옥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서연이를 독살하기 위한 계획표야. 그리고 민주는 정말 약사였어. 증거를 찾았어. 해옥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서연이를 독살하기 위한 계획표야. 그리고 민준이 금융 컨설턴트가 아니라 의사나 연구원이었던 것 같아. 책장에서 장민준 박사라는 명함을 찾았어.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표기되어 있었지. 지영이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이모, 이거 큰일 났어요. 이 약물들은 모두 심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특히 이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에요. 해옥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의 의미도 법주사에서 받은 쪽지의 경고도 모두 진실이었어요. 지영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민준 씨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모를 노릴 수도 있어요. 해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단어들. 속리산, 법주사, 비.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지영아, 경찰에 가기 전에 서연이가 남긴 메시지를 완전히 해석해야 할 것 같아. 메시지요? 속리산, 법주사, 비. 이 단어들이 무슨 의미일까? 법주사에서 쪽지를 받은 건 이해했어. 하지만 비는 뭘 의미할까? 지영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혹시 서연이가 법주사에 뭔가를 숨겨뒀을까요? 비가 오는 날에만 볼 수 있는 뭔가를. 해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그날 법주사에서 비가 내렸을 때 스님이 나를 찾아왔어. 스님도 서연이가 남긴 메시지의 일부였던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어요. 지영아, 한 번 더 법주사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하늘은 흐렸고 비가 내릴 기미가 보였습니다. 해옥과 지영은 속리산 법주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불안한 침묵을 지켰어요. 이모, 민준 씨가 이모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어제 갑자기 나오신 것도 수상하게 여길 수 있고. 해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서연이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찾아야 해. 그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열쇠일지도 몰라. 법주사에 도착했을 때 마침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펴고 두 사람은 사찰 경내로 들어섰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방문객은 거의 없었고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해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속리산, 법주사, 비. 비가 내리는 날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으라는 의미였을 거야. 두 사람은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법당 주변을 살피던 중 해옥의 눈에 작은 비석이 들어왔습니다. 비라는 글자가 새겨진 작은 표식이었어요. 지영아, 여기 봐. 두 사람은 비석으로 다가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비석 표면에 특수 잉크로 쓰인 글씨가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대웅전 뒤, 느티나무 밑. 그때 멀리서 노승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해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그 스님이었어요. 다시 오셨군요. 노승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습니다. 해옥은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네, 스님. 지난번에 주신 쪽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스님은 잠시 해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이 스님을 찾아오신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지요. 따님은 비가 내려야만 보이는 글씨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해옥의 눈이 커졌어요. 저희가 방금 찾은 비석의 메시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따님은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부탁하셨죠. 어머니가 비 오는 날 오시면 도와달라고. 해옥과 지영은 스님의 안내를 받아 대웅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어요. 스님은 돌 하나를 드러냈고 그 밑에는 방수 처리된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찾고 계셨을 겁니다. 해옥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노승은 깊은 눈빛으로 해옥을 바라보았어요. 부처님 말씀에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본다고 했습니다. 따님의 영혼이 편안히 쉬길 바랍니다. 스님은 깊이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빗속으로 천천히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해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이모, 이제 어디로 갈까요? 지영의 말에 해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단 조용한 곳에 가서 상자를 열어봐야겠어. 두 사람은 사찰 경내의 작은 정자로 향했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정자에 도착한 그들은 옷의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이제 열어볼게요. 해옥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와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해옥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와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의 의심이 현실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저는 더 이상 엄마 곁에 없을 거예요. 엄마,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지만 민주는 제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몇 달 전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우연히 오래된 보험금 청구 소송 기록들을 발견했어요. 모두 다른 이름의 남자들이었지만 패턴이 너무 비슷했어요. 모두 1년 이내에 젊은 아내를 심장마비로 잃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간 사건들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그들의 얼굴이 민준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최영호, 박태준, 이강민. 모두 민준의 다른 이름들이었어요. 의심이 커져서 조사를 시작했죠. 민준의 서재를 몰래 살펴봤어요. 거기서 약물 기록과 계획표를 발견했어요. 그가 저에게 매일 먹이던 영양제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약물이 들어있었어요. 제 보험 가입서도 찾았어요. 제 사망 시 민준이 10억을 받게 되어 있더군요. 이전 희생자들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이 USB에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담았어요. 민준의 과거 신원, 약물 분석 자료, 보험 서류,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한 그의 전화 통화까지요. 어느 날 밤, 그가 누군가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충분히 모았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 민준의 다음 목표는 엄마일 거예요. 제가 죽은 후에 엄마에게도 접근할 거예요. 효심 깊은 사위 행세를 하며 엄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치려 할 거예요. 이 편지와 USB를 경찰에 제출해 주세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민준은 교활하고 위험해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엄마. 제가 민준과 결혼한 것을 후회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안전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래요. 영원히 사랑하는 딸 서연 올림. 해옥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어요. 이모. 지영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해옥은 USB를 꼭 쥐었어요. 이제 경찰에 가야겠구나. 그때 해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해옥은 지영에게 눈짓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민준아. 어머님, 어디 계세요? 갑자기 걱정이 되어서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숨어 있었어요. 아, 나 조금 기분 전환하려고 지영이랑 카페에 나왔어. 그러셨군요. 혹시 저녁에 시간 되세요? 어제 못다한 이야기도 있고 서연이 물건도 좀 더 정리하고 싶어서요. 해옥은 지영과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이제 증거가 있었어요. 그래, 좋아. 몇 시에 만날까? 6시에 제가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알았어. 그때 보자. 전화를 끄는 해옥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모, 너무 위험해요. 직접 만나지 마세요. 이제 증거가 있잖아. 경찰에 신고하고 민준이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해둘 거야. 두 사람은 법주사를 떠나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서연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해옥과 지영은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형사는 중년의 단단한 체격의 남자로 진지한 표정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군요. USB에 있는 증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는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수집한 증거들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상세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3명의 서로 다른 신원으로 살았던 기록, 약물 분석 자료,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형사는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김서영 건 끝나면 그녀의 어머니도. 그리고 모든 게 끝나. 더 이상의 위험은 감수하지 않을 거야. 이제 충분히 모았으니까. 해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장민준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시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약속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모, 지금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몸이 아프다고 하세요. 하지만 해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준이 의심할 거야.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 해옥은 형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차라리 약속을 지키는 척하고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가 체포하는 건 어떨까요? 그가 자백하는 모습까지 녹음할 수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거고요. 형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는 이미 3명의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예요. 민간인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없으면 그는 절대 자백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오늘 체포하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도망칠 수도 있어요. 3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사가 마침내 말했어요. 김 여사님의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특수부대가 주변에 대기하는 조건이라면. 하지만 정말 위험한 작전입니다. 해옥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요. 오후 5시 해옥의 집은 이미 경찰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아래와 책장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해옥의 옷에는 작은 마이크가 달려 있었어요. 집 주변에는 사복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절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차 한 잔 더 마실까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즉시 진입하겠습니다. 형사의 지시에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은 해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꼭 조심하세요. 저는 경찰차에서 지켜볼게요. 정확히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도착한 거였어요. 해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해옥은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함을 볼 수 있었어요. 들어오렴. 민준은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선물이에요. 서연이가 생전에 사드리고 싶어 했던 스카프예요. 해옥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차 한잔 할래? 네, 좋아요. 해옥은 부엌으로 향했고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준비하며 해옥은 온갖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사위가 사랑하는 딸을 죽인 살인마라니.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갑자기 가셔서 아쉬웠어요. 해옥은 차 2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요. 오늘 좀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민준이 차를 훌짝이며 말을 이었어요. 아,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출장을 가게 됐어요. 해외로요. 1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해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편지에 써있던 대로였어요.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사라지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 갑자기 어디로 가는데? 동남아 쪽으로요. 새로운 투자건이 생겨서. 민주는 무언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이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건강에 신경 쓰시라고요. 그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어요. 해옥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이 서연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영양제였을 거예요. 이게 뭐니? 특별한 영양제예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거예요. 해옥은 천천히 약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고마워. 근데 민준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내 건강을 챙기는지 궁금하네. 민준은 살짝 긴장한 듯 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어머님은 제게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서연이가 없는 지금 제가 더 잘 모셔야 하고. 해옥은 그의 말을 자르며 직선적으로 물었어요. 정말? 아니면 내 보험금이 탐나서 그러는 거니?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어머님의 보험금을? 최영호, 박태준, 이강민. 이 이름들 알고 있니? 민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 딸이 알아냈어. 내가 누구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서연이를 어떻게 죽였는지도.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어머님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네요. 오늘은 그만 가보는 게 좋겠어요. 해옥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려고. 해외 출장이라는 건 거짓말이지. 모든 돈을 챙겨서 사라지려던 거잖아. 내 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고 나서. 민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사위의 모습은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냉정함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많이 알아버리셨네요. 민준이 천천히 해옥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난번에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했나 봐요. 서연이가 의심하기 시작한 건 내 실수였어요. 하지만 어머님까지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실 줄은 몰랐네요. 해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서연이가 다 알고 있었어. 법주사에 증거를 남겨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니?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증거?
내가 이전에 다른 이름으로 살았던 기록들, 약물 분석 자료, 그리고 내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비웃듯 말했어요. 어차피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해옥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약물이에요.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하지만 부검으로도 찾아내기 힘든 성분이죠. 서연이에게는 천천히 썼지만 어머님께는 좀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해옥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차 한 잔 더 마실까요? 그 순간 민준이 빠르게 다가와 해옥의 팔을 잡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현관문과 거실 창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렸고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민준은 놀라 주사기를 떨어뜨렸고 순식간에 바닥에 엎드려졌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동안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장민준, 당신은 김서연 살인 혐의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읊는 동안 해옥은 소파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영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해옥은 떨리는 손으로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도와준 거야. 경찰서로 이동한 후 해옥은 진술을 마치고 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셨습니다. 덕분에 장민준의 범행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형사는 자료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주사기에서 검출된 성분은 정확히 따님의 USB에 기록된 것과 일치합니다. 이전 3명의 희생자 사건도 재조사할 예정이고요. 장민준은 아마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겁니다.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어떤 정의도 딸을 돌려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따님의 USB에서 발견된 또 다른 파일입니다. 아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리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연의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제 의심이 맞았다는 뜻이겠죠. 제가 민준의 정체를 알아냈고 그가 저를 해치려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법주사에 증거를 숨겼어요. 엄마,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준비를 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항상 사랑해요. 다음 생에는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해요. 영상이 끝나고 해옥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우리 딸, 정말 용감했구나. 1년 후 속리산 법주사에는 새로운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본다라는 글귀와 함께 김서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해옥은 봄비가 내리는 날 지영과 함께 그 비석 앞에 섰습니다. 민주는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이전 범행들도 모두 밝혀졌어요. 3명의 희생자 가족들도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왔어.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정의가 이루어졌어. 해옥은 비석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비가 꽃잎 위로 부드럽게 내렸어요. 이모, 서연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지영이 해옥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해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딸은 용감했어. 그리고 이제는 편안히 쉬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이 돌아서는 순간 비가 잠시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마치 서연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해옥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뜻을 이어 보험 사기 피해자 가족을 돕는 단체를 설립했어요. 딸의 용기와 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이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해옥은 속리산 법주사를 찾아 딸과 대화를 나눴어요. 비가 내리는 법주사에서 시작된 진실 찾기의 여정은 이제 평화와 위안의 순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서연아, 내년에도 비가 오면 엄마가 올게. 사랑해, 내 딸.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